봅시다. 정적분과 넓이. 어떤 넓이를 구하는 방법들을 배워봅니다. 일단 기준은 fx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 첫 번째 상황이에요. fx가 항상 0 이상일 때, 그러니까 x축과 교점이 있는 건 괜찮은데 아래로 내려가는 건 안 돼. 같거나 위에 있을 때, 보통 그냥 간단하게 위에 있을 때라고 표현을 하는데, 위에 있을 때 x는 y축이 평행한 선분부터 y축 평행한 선분까지 x축과 이 함수 사이의 넓이는 그 함수를 종족분을 계산하면 넓이가 나오더라 였던 거였어. 이게 기본이야. 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논문에서 여러 개들이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 fx가 0 이상일 때만 이렇게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라서 아래쪽일 때 어떡하나요? 그러면 x축이 대칭시키면 y는 마이너스 fx가 되죠. 그럼 넓이가 대칭 넓이일 테니까 그 대칭시킨 함수의 넓이를 구하면 원래 함수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밖으로 빼내서 이렇게 따라하네요. x축 아래는 정적 부분과 부호받네. 네, 였던 거였죠. 자, 항상 이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정적분해 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x축 위쪽에 있을 때와 아래쪽에 있을 때의 fx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이번에는 위아래가 섞여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a부터 c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쪽은 x축보다 아래에 있네, 이쪽은 위에 있네. 그럼 어떡하지? 해서 우리가 아까 그 전에 바로 x축 위에 있을 때랑 x축 아래에 있을 때 구하는 방법을 정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그냥 아래에 있을 때 방법, 위에 있을 때 방법으로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런 얘기고, 여기서 얻어갈 건 따라하세요. 절대값 정적분. 이게 넓이를 구하는 얘기는 똑같이 가요. 왜냐면 절대값 씌우면 위로 올려지죠? 그러면 x축 위에 있을 때 정적분과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절대값 씌운 다음 정적분해랑 x축과의 넓이를 구해라, 축과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간단한 주로 말을 하게 될 거야. 자, 그때 우리가 S1, S2 이 그래프와 x축이 교차하면서 교점 생기는 두 넓이잖아. 그걸 줄여서 따라가서 교차 넓이. 이걸 교차 넓이라고 보통 줄여서 나는 부를 거야. 그래서 따라가서 교차 넓이가 같으면 정적분이 0이다. 이거씩 작성 못하면 문제가 아예 안 풀리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교차하는 넓이 생기면 이 개념 일단 떠오르긴 해야 돼. 같든 안 같든 이 개념을 떠올리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이 있나? 라고 생각해야 되고, 관련이 없다면 그냥 계산, 관련이 있다면 이 성질 정적분이 여기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한 게 따라서 fx와 x축과의 넓이, 그러니까 fx와 x축과의 넓이를 구하는 세 가지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제 이거를 응용을 해서 우리가 그 다음 뭘 다루게 되냐면 fx와 gx 사이의 넓이는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에는 내용이었는데, 얘도 기본은 이거야. 우리가 f와 x축 사이, g와 x축 사이의 넓이 구하기를 어떤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 구하기 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얘네 둘 사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f와 x축 사이의 넓이에서 g와 x축 사이의 넓이를 빼주면 이 넓이만 남아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가 되겠구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하세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빼기 함수의 정적분. 빼기 함수를 정적분한 거랑 얘는 넓이를 구한 거랑 얘는 뭐랑도 똑같은 말이냐면 빼기 함수 이걸 h라고 생각하면 h의 적분이니까 h와 x축 사이, 빼기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나 두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하나 같은 결과를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빼기 함수의 정적분. 주의할 건 여기서 따라하세요. 위에식 빼기 아래식으로 빼기 함수를 만들어줘야 돼. 이걸 조심을 해야 돼. 위아래가 바뀌면 이 부호가 반대로 밖에서 나오는 걸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f랑 g가 있는데 또 교차 넓이가 생기고요. f가 이렇게 생긴 게 f니까 a부터 b까지는 f가 더 위에 있어. 요 사이 S1 구해라 그러면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g 하면 이제 dx 하면 나온다는 얘기죠. 자, S2를 구해라 그러면 얘는 g가 위에 있으니까 인티그랄 b부터 c까지 gx 빼기 fx dx 정적분하면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따라하고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빼기 함수의 정적분. 그래서 그 중에서 정확히는 따라서 위식 빼기 아래식. 그 빼기 함수를 계산을 해줘야 넓이랑 같은 값이 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따라하세요. 절대값 정적분 하면 이거 위아래 누가 위에 있든 누가 아래에 있든 위에식 빼기 아래식으로 만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얘랑 똑같은 말이라서 넓이, 절대값 정적분 다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계산은 이렇게 구해라는 얘 구간분할해서 계산하면 되고, 절대값 정적분 구해라 해서 이렇게 말을 해도 구간분할하거나 아니면 넓이로 가거나 우리가 이 세 가지
가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넓이, 그 다음에 구간 분할 정적분, 그리고 빼기 함수의 정적분. 이거를 세 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따라하세요. 교차 넓이가 같으면 정적분이 0이다. 여기서는 이제 빼기 함수의 정적분이 0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빼기 함수 정적분이 0이다가 되고, 참고로 뭐 아까랑 똑같이 얘기를 해주자면 이미 설명한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인지를 잘 못하더라고. 빼기 함수 f-g를 그려볼게요. x축. f-g를 h라고 둔다면 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랬을 때 여기가 S1이고 S2랑 똑같을 거예요. 왜요? 라고 한다면 여기를 구해라. 그럼 얘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gx dx로 계산을 할 것이고, 이 빼기 함수 x축 사이 넓이 구해라. 그래도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hx dx 해보면 결과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그냥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빼기 함수와 x축 사이 넓이가 두 곡선 사이 넓이랑 똑같다. 그래서 빼기 함수의 정적분으로 두 곡선 사이 넓이를 구한다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따라서 교차 넓이가 같으면 하면은 넓이가 같다면 이게 무조건 떠올려야 돼. 뭐가 0이다? 정적분이 0이다. 두 곡선의 관계일 때 빼기 함수의 정적분이 0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했냐면 어떤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 그러니까 어떤 두 함수 사이의 넓이까지 지금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함수와 y축 사이의 넓이를 구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y축과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주변 넓이 이용. 내가 이 넓이를 구해라, fx와 y축 사이의 이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이 직사각형에서 이 직사각형이랑 여기 정적분값의 이 넓이 구할 수 있죠? 이거를 다 빼주면 s만 남는다. 이게 주변 넓이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따라하세요. y축과의 넓이 구하기. 첫 번째 방법은 뭐를 이용할 수 있다고요? 주변 넓이를 이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역함수의 정적분. 역함수를 적분하면 y축과의 넓이가 돼요. 왜냐라고 묻는다면 역함수는 yx에 대칭시킨 거죠. 그러면 요 넓이가 대칭된 요 넓이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이 역함수를 적분하면 이 넓이가 나오고, 그게 얘랑 똑같으니까 원함수와 y축 사이의 넓이는 역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랑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x축과의 넓이 구하기 가지고 우리가 y축과의 넓이를 대신 구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뭐도 알아야 되냐면 따라하세요. 역함수의 정적분은 원함수와 y축 사이의 넓이로 생각해서 이렇게 주변 넓이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식으로 더 자세하게 다루는 건 미적분에서 치환적분이라는 걸 배우면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는데, 수토에서는 이 정도만 다룰 수 있으면 돼요. 지금 뭐 했냐면 따라하세요. y축과의 넓이, 역함수의 정적분, 주변 넓이 이용. 이 세 가지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가 돼야 돼.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겠죠?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번 정리를 쭉 해볼까? 뭐 배운 문제? 우리가 배운 거는 F와 X축 사이 넓이, 위에 있을 때, 아래 있을 때, 위아래 섞여 있을 때 방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F와 G 사이의 넓이를 우리가 배웠어요. 위식 빼기 아래식의 정적분, 빼기 함수 정적분을 본다고 했죠. 그 다음 F와 Y축 사이의 넓이를 우리가 지금 다뤘던 거야. 그래서 얘도 세 가지가 있었죠. y축과의 넓이, 주변 넓이 이용, 역함수,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의미다. 그래서 얘를 물어보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되고, 얘를 물어보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되고, 째서 물어보면 이 둘 중에 하나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 세 가지를 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우리가 원함수와 역함수가 이루는 넓이, F랑 F 인버스가, F랑 F 인버스가 이루는 넓이는 얘네들의 관계가 yx, 증가함수인 경우에 우리가 무조건 교점들이 yx 위 있죠. 보통 이게 역함수랑 넓이 관련된 게 나오면 원함수, 역함수, 그리고 넓이 관련된 게 나오면 증가함수로 줄 거예요. 감소함수는 딱히 다룰 만한 상황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증가함수로 주기 때문에 이 넓이를 구해라가 되는 거야. 그 이 넓이는 우리가 대칭이니까 단독 자르면 여기 S, S 하면은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어차피 대칭 구조니까 똑같죠? 그럼 내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구할 수 있다면 이 원함수와 역함수 사이 넓이는 그 넓이를 몇 배 하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2배 하면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위쪽 넓이는 따라하세요. 역함수와 y는 x 사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면 이걸 구해서 2배 하면 돼.
근데 역함수를 못 가고 따라서 원함수와 yx 사이의 넓이. 원함수를 알고 있다. 원함수랑 yx 사이 이 넓이를 구하고 두 배 하면 되고요. 원함수는 모르겠어. 근데 역함수를 알려줬다. 그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역함수와 x축 사이, yx 사이의 넓이를 구해서 두 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둘 중에 네가 구할 수 있는 거를 구해서 두 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yx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주변 넓이 이용. 주변 넓이 이용은 이제 fx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넓이는 내가 f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구할 수 있겠죠? 또 yx 대칭이니까 여기 x라고 본다면 여기 넓이도 x라고 부를 수 있겠죠? 왜냐면 대칭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x제곱 a니까 정사각형이 될 테니까 넓이가 뭐가 돼요? a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가운데 넓이 물음표 이 부분은 전체 넓이 이 큰 정사각형은 넓이가 몇일까요? b제곱이죠. b제곱에서 a제곱을 빼고 s를 몇 번 빼주면? 두 번 빼주면 내가 원하는 넓이가 나올 것이다가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즉 기하학적 의미를 떠올리면서 그냥 그대로 유도하면 돼. 나는 이런 식 안 해요. 안 해요. 난 저 그림을 상상해서 유도를 그냥 그때그때 유도를 해요. 그냥 유도하는 게 낫고, 유도하는 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유도하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가지 상황을 다루고 나서 이제 우기함수의 정적분을 들어가는데, 자, 우함수, 기함수의 정의, 그리고 우함수, 기함수일 때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 다항함수라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 이런 내용 영상이 다 있었죠. 자, 그리고 우함수랑 기함수를 곱했을 때, 사실은 추가로 나누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곱하거나 나눴을 때는 항상 똑같은 성질이 유지가 되더라. 는 직접 증명을 해라. 그럼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얘도 마찬가지. 합성했을 때도 어떤 특정한 규칙이 있더라. 그래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만 딱 해줄게요. 승준아,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중에 하나만 골라서 증명해줄게.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자,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결과는 영상에서 다 알고 있죠? 우함수는 x제곱을 생각하고 기함수는 x라고 생각하고 구해보면 x 몇 승이래요? 3승이니까 홀수 차니까 무슨 함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야. 우함수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이니까 2x제곱이니까 우함수겠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 건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알아봐도 되는 이유는 항상 일정한 성질이 있다는 게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우함수 빼기 기함수 이건 어떻게 될까? 이런 건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거 곱했을 때 추가로 한다면 나눴을 때 그냥 합성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고, 자,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요, 일단 함수를 이 증명하세요라고 하면은 또 논술형 문제는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이므로 기함수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증명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 fx는 우함수를 볼게요. 그 다음에 gx는 순서를 좀 따라서 x에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x에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정확하다. 이게 무슨 함수라는 뜻인 거예요? 우함수라는 뜻이고, 기함수 g는 기함수로 넣을게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항등식을 작성할까요? g 마이너스 x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g는 기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알고 싶은 건 우함수와 기함수를 뭐 했을 때 곱했을 때니까 그 hx를 우기함수의 곱으로 새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친구는 무슨 함수라고 내가 정의를 했고, 우함수, 이 친구는 뭐라고 넣었어요? 기함수. 그때 얘는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면 따라하세요. 낯선 함수의 우기함수 판단. 그냥 마이너스 x 넣고 처음 식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면 돼. 자, 그러면 h 누구를 관찰하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x는 하면은 f 마이너스 x, g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야. 자, 근데 우기함수 성질을 이 친구는 내가 누구라고 바꿨을 수 있고, 그냥 fx랑 똑같은 말이죠. 이 친구는 g가 기함수니까 뭐라고 바꿨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fx gx니까 fx gx가 hx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럼 뭐라고 설명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hx. 그래서 h 마이너스 x가 hx랑 뭐가 만드나? 부호가 반대. 만약 같았다 그러면 무슨 함수다 하면 되고, 우함수. 부호가 반대다 그럼 무슨 함수? 기함수. 만약에 부호가 반대 플러스 1이라면 우기함수가 둘 다 아니구나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면 돼.
대칭성과 관련이 있긴 한데 무기함수 있냐? 아니구나.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판단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점대칭과 선대칭에 대한 항등식도 있는데 점대칭은 너네가 아직 킬러 문제 풀고 아니면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나가야 돼. 쉬운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따라하세요. A에서 왼쪽으로 x만큼 오른쪽으로 x만큼 그때 함수값이 항상 x가 몇이든 항상 똑같다라는 항등식이 성립한다. 어디에 대한 선대칭이라는 뜻이라고요? x는 a 선대칭.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직관적으로 딱 한눈에 보이는데 이제 한눈에 좀 안 보이게 식을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은 x에다가 x-a를 대입해도 돼. 이 항등식이니까 아무거나 막 대입해도 되고요. x에다가 x-a를 대입하면 얘는 x-a니까 a 없어지지. 얘는 뭐가 돼? f? x 그냥 이렇게 되겠죠? 얘는 x-a 하면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f 뭐라고 써야 될까요? 2a-x는 fx. 이게 똑같은 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애들이 발견을 못할 때가 있고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나 둘 다 x는 a에 대한 선대칭이다 라는 의미를 한 거 알 수 있어야 되고 요거는 나중에 아직 너네 요거까지 안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대칭에 대한 표현 문제에서 저렇게 항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주면 아 무함수구나, 아 기함수구나, 뭐 x는 a 선대칭이구나. 선대칭은 나중에. 자, 그래서 우기함수의 정적분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기함수. 우기함수의 정적분은 너무 간단해요. 우함수는 이거는 무조건 쓰려면 이 세팅이 전제가 돼 있어야 돼. 따라하세요. 위아래 끝이 부호만 반대. 그럼 혹시 우기함수의 정적분 쓸 수 있는 건가? 라고 무조건 의심을 해야 되고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렇게 줬다? 대부분 우기함수의 정적분을 쓰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우함수면은 한쪽만 구한다면 몇 배? 두 배하면 똑같다. 우함수의 정적분이라고 하고요. 기함수는 이 적분 넓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정적분 하면 지금 축분 아래 있으니까 정적분 값이랑 넓이랑 뭐가 반대? 뭐가 반대. 여기 있는 적분 하면은 정적분 값이 뭐랑 똑같아요? 넓이. 넓이가 똑같으니까 이게 s라고 본다면 여기 적분하면 마이너스 s, 여기 적분하면 뭐가 나와서 s. 그래서 여기까지 적분하면 몇이 나온다? 여기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함수의 정적분.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무슨 일이나? 마이너스 0까지 아닙니다. 1까지 보자마자 따라가세요. 무기함수의 정적분. 떠올라야 되고 다항인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분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x4승 마이너스 3x2승 마치 이렇게 하면 이 무슨 차함수라고 부를까 이걸? 짝수차 함수. 그래서 이거 무슨 함수 확정? 무함수. 홀수차 한 대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는 무슨 함수? 기함수. 그런 다음에 정적분은 더하기 빼기 분리할 수 있죠? 인티그랄 분리를 해. 그럼 얘는 기함수의 정적분이니까 몇이 되고? 0. 얘는 0부터 1까지 몇 배?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분리해서 섞어시킬 거면 분리하기 귀찮으니까 분리하지 말고 어차피 섞어 되는 거잖아 하고 날려버리고 시작하는 얘기예요. 몇부터 몇까지 2배? 0부터 1까지 2배 하면 0부터 1까지는 정적분이 개꿀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적분했을 때의 계수와 그거 바로 계산이 돼야 돼. 이게 적분하면 몇 분의 몇 x 5승 이렇게 돼요? 네. 얘는요? 마이너스 1, 얘는요?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냥 좀 쓱싹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0부터 1까지는 적분했을 때의 계수 합으로 나온다. 또 알고 있으면 좋고요. 우기함수 정적분은 뭐 이래요. 주기함수 전에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점대칭 함수의 정적분인데요. 이거는 알아두면 계산이 엄청 많이 줄어드니까 꼭 알아두세요. 어떤 함수가 점대칭이야? 근데 그 대칭점, 점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을 줄여서 대칭점이라고 부르고 대칭점을 기준으로 같은 간격 떨어져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우리 점대칭 함수를 우리가 잘 다루진 않는데 맨날 쓰는 점대칭 함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3차 함수. 모든 3차 함수는 무슨 점 대칭이라고 그랬었지? 변곡점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변곡점 기준으로 같은 간격 떨어져 있을 때 정적분 구해라. 바로 여기서 쓱싹하면 돼. 암산하고 쓱싹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봅시다.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x를 구해라. 파란색 밑줄을 쳐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x축보다 위 있을 때의 상황이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이 fx와 x축 사이의 넓이 이만큼의 파란색 정적분이랑 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얘가 점대칭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써줍니다. 왜요? 이제는 이 넓이랑 어떨까? 점대칭이니까 똑같겠죠? 얘 잘라서 여기다 채워 넣으면 여기 이 넓이랑 같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랑 어차피 똑같은 말이다. 종족분 사다리꼴의 넓이가 된다. 근데 사다리꼴의 넓이는 저 사다리꼴 한 면의 중간 지점, 그 중간 지점을 밑변으로 하는 어떤 직사예요. 얘 넓이랑 똑같아요. 왜요? 그러면은 봐봐, 이 빨간색 사다리꼴에서 요만큼이랑 어떠니까 똑같겠죠? 얘 잘라가지고 그냥 붙이는 이 초록색 직사각형 넓이랑 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점대칭 함수의 넓이는 따라하세요. 대칭점의 y좌표 구간의 길이를 곱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가 좌표가 3,7이었다? 여기가 1이었다? 여기가 5였다? 그럼 바로 암산컷이 돼야 돼요. 정적분구랑 암산컷이 돼야 돼요. 따라서 대칭점의 y좌표 몇이야? 7. 구간의 길이 몇? 1부터 5까지니까 몇이에요? 4. 바로 답 나와야 돼. 정적분을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따라하세요. 점대칭 함수의 정적분. 얘는 이제 고3 때 미적분에서도 엄청 유용하게 쓰이니까, 유용하다는 건 이제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랑 양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하학적 의미, 그래프를 이용해서 내가 설명을 한 거고, 얘는 이제 식으로 직접 다 계산을 한 거야. 참고로 이제 A, B에 대한 점대칭이다, 우리 항등식, 내가 이거까지 아직은 알 필요 없다고 했지. 근데 알아도 알 수 있으면 알아두면 좋아요. 네, 이거는 이제 2로 나눠서 2분의, 그래서 뭐 y좌표의 평균이 항상 B다, 그래서 점대칭이다 의미가 되는데 지금 그냥 자, 그래서 A, B 점대칭의 함수가 있었어요. fx가 A, B 점대칭이 이런 이렇게 되면 여기 A, B 이렇게 되는 거. 자, 근데 나는 A, B 말고 나는 x축 위의 점에 대칭점으로 두고 싶다, r을 끌어내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게 f다? 그럼 내가 f를 얼마큼 내리면 얘가 되는 거예요? b만큼 내리면 되는 거죠. 내가 f를 r을 b만큼 내렸다? 이건 h라고 들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얘는 예를 들면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 정적분구라 그러면 점대칭이니까 얘랑 얘랑 넓이가 어떨 거라서 똑같겠죠? 똑같을 테니까 이거 정적분 계산하면 몇 나올 거야? 여기는 0 나올 거예요.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은 h를 fx-b로 둔 거죠? r을 b만큼 내렸기 때문에 a, b가 아니라 a, 0 점대칭이 된 거야. 그런 다음에 a에서 왼쪽으로 k, a에서 오른쪽으로 k만큼 f의 넓이 정적분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f를 내가 f-b랑 b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할 거야. 그럼 얘는 내가 누구로 바꿔버리면 돼요? h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식 변형을 하는 거예요. 식 변형을 왜 이렇게 해요? 하면은 내가 여기 정적분 0이다 이거 쓰기 위해서 식 변형을 해서 약간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발상을 떠올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얘 h로 두고 h랑 b를 따로따로 분리를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여기 점대칭이니까 얘는 정적분이 무조건 몇이 나와서 0이 나와서 이렇게 계속 0이 나와서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식변형을 저렇게 하는 거야. 간단해지게 보이기 때문에. 자,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a-k부터 a 플 k까지 이 정적분구라고 y는 b의 넓이를 구하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조금 계산해도 돼요. 그러면 bx하고 a-k부터 a 플 k까지 그러면 a 빼면 똑같이 나와. 그래서 따라하세요. 대칭점의 y좌표 구간의 길이를 하면 우리가 점대칭 함수의 정적분을 쉽게 암산과 습득할 수 있다. 논술형이면 이걸 증명을 이 방법으로 그냥 소거를 시켜버린다는 계산을 하면 논술형에서도 쓸 수 있어. 이것만 쓰겠다는 논술형에 쓰면 빵점이겠죠? 근데 이 과정 이거 그대로 쓰면 그냥 논술형 풀이가 되는 거니까 논술형에서도 그냥 계산 다 빼먹는 것보다 이거 그냥 세 줄 더 써주고 이렇게 습득하는 게 무조건 빠르니까 이건 너네 뭐 1등급이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뭐 그래서 아직 1등급은 아닐 테니까 네. 일단은 이걸 이해를 하고 너희가 이 결과를 쓸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거 유도할 수 있으면 너무 훌륭합니다. 1등급 대점에 이런 것도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주기함수의 넓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의 성질이 있는데 주기함수는 a 플러스 np, b 플러스 np, p가 지금 주기라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얘는 a부터 b까지랑 똑같다라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 내가 a부터 b까지 이 넓이를 구해라라고 했을 때 한 주기 옮겨도 넓이가 어떻게 나올까요? 똑같겠죠? 한 주기 더 옮겨도 넓이가 어떨까요?
똑같겠죠? 근데 주기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기 P 계속 더해서 N번 NP 더해도 결과가 항상 어떻다? 똑같다. 마이너스 P 똑같고 마이너스 1000P 마이너스 1000P도 똑같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P 예시 내가 넣어놓긴 했었는데 2의 주기성이라고 할게요. P가 2라고 하죠. 이렇게 2024부터 2026까지 fx, dx 구해라. 계산이 거지 같잖아. 엄청 크잖아. 그럼 얘는 내가 몇의 주기성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왼쪽으로 가서 2022부터 2024를 해도 똑같아. 이만큼 더 가도 어때요? 똑같아. 계속 이만큼 가면 돼. 그럼 몇 번 갈 거냐? 이게 몇이 될 때까지? 0 될 때까지 계속 밀릴 거야. 얘네들 원래 차이가 몇이었어요? 그럼 얘 평행이동 시키면 0부터 몇 가지로 똑같겠네? 2까지로 해도 똑같겠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느낌이고. 두 번째는 이제 따라하세요. 구간의 길이가 주기의 정수배. 얘는 A로부터 NP만 주기의 N배만큼 떨어진 지점까지의 넓이를 구해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야. 여기 0이라고 볼게요. 0부터 해서 여기까지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다 쳐봐. 그럼 한 주기만 구한다면 몇 배 해도 되겠네? 저 끝부터 여기까지 할 거면 한 주기 몇 배? 4배 하면 되는 그 원리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주기의 N, 이 간격이 NP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 몇 주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N주기 들어가 있으니까 한 주기만 구한다면 몇 배? N배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A부터 한 주기만큼 떨어지는 것까지만 계산하고 N배 하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얘가 이제 계산해서 좀 많이 편해요. 따라하세요. 한 주기의 정적분. 한 주기만큼 적분을 할 거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 주기를 하든 결과가 항상 똑같아요. 자, 왜 그런지 볼게. 한 주기 얘랑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때는 무조건 똑같아. A부터 A 플러스 P까지 이거를 구했다고 해도 어차피 똑같아요. 왜냐? 얘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결과가 어떨까요? 똑같겠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적분하든 한 주기만큼 적분한다?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편한 대로 그냥 계산하면 돼. 계산이 가장 편한 건 0부터로 바꿔버리면 0부터로 바꿔보면 0부터 P까지 가면 제일 편하다는 얘기인 거야. 상황에 따라 1부터 뭐 3까지가 될 수도 있고 너네 상황에 맞게 니네가 계산하기 가장 편한 걸로 바꿔버리면 되는 얘기인 거야. 따라하세요. 한 주기의 정적분은 어디든 같다. 어디서부터 한 주기를 하든 항상 똑같으니까 너네 편한 대로 해라. 예를 들어 fx가 0부터 2까지만 정의되어 있다? 그럼 무조건 그 구간으로 옮겨서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알고 있는 구간으로 옮겨야 되니까. 주기함수의 넓이에 대한 두 가지 성질이에요. 자, 예시를 넣었어요. 자, 예를 들면 따라하세요. 이게 주기성. 그리고 0부터 2까지만 fx를 알려줬어. 딴 데는 몰라요. 여기서만 x제곱을 쓰면 되는데 근데 문제에서 7부터 8까지를 구해요. 미친. 0부터 2까지밖에 모르는데 근데 몇의 주기성? 이 주기성 얘 내가 한 주기만큼 왼쪽으로 당기면 몇부터 몇까지랑 똑같네? 5부터 6까지. 그럼 계속 당겨가지고 2를 계속 빼서 몇이랑 몇 사이가 되도록 0이랑 2 사이가 되도록 옮기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 6 빼면 되지 않을까? 그럼 몇부터 몇까지가 돼? 1부터 2까지 하면 좀 x제곱 그대로 있어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 따라하네요. 구간의 길이가 주기의 정수네. 주기가 몇인데? 2. 이 구간 길이가 몇이야? 주기에 1 곱하면 여기 구간 길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따라하세요. 한 주기의 정수분.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든 상관없다 그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몇부터 몇까지? 0부터 2까지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한 주기니까. 이 친구 1부터 9까지 하면은 이 두 번의 길이부터 체크를 해야 돼. 길이가 몇이에요? 8. 주기가 몇인데? 2. 몇 주기? 4주기니까 한 주기에 몇 배? 4배. 그리고 한 주기 할 거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든 결과가 똑같다 그랬죠? 그럼 몇부터 몇까지 접근한다면? 0부터 2까지 한 주기 한다면 몇 배? 4배. 그냥 얘기인데. 재준아, 그래서 우리 사료를 가면서 어떡해. 자, 그 다음에 정적분과 평행이동인데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치원적분이라는 거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 수초에서 요거 알아놓으면 되게 편하기 때문에 좀 알아보세요. 자, 일단 일반화된 식은 이렇게 돼요. 내가 따라하세요. 합성함수는 소함수 치환 이 x-p를 t로 두고 치환을 해. 그럼 미적분에서 배우는 치환적분이야. 근데 그걸 못 쓴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다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얘를 처리를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fx-p는요 fx 그래프가 있었어. p가 양수라 쳐보자.
그럼 fx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몇만큼 옮긴 거야? p만큼 옮기고 몇부터 몇까지 접근하래요? a부터 b까지. 그거는 p만큼 옮기기 전 fx의 몇부터 몇까지? b까지랑 결과가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해서 얘가 간단해진 대신에 얘를 조금 변경을 해준 상황이 되는 거야. 이거 훨씬 좋죠. 간단해지죠. 자, 이게 언제 유용하냐라고 묻는다면 이런 상황에서 진짜 쓰고요. 이것도 그냥 4승이니까 전개하면 되고, 전개 되게 귀찮잖아. 짜증나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은 얘는 x4승이었어 원래. 근데 그거를 오른쪽으로 얼마큼 옮긴 친구다. 이만큼 옮긴 친구 있는 거야. x4승을 이만큼 옮기고 몇부터 몇까지? 그 옮기기 전 몇부터 몇까지? y부터 2까지. 그래서 얘는 이제 y부터 2까지 x4승 dx랑 같다면 계산이 훨씬 편해진다는 얘기인 거죠. 이럴 때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 이거 3승 전개해도 돼. 전개해도 되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x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 친구는 x 플러스 2 x 3승을 여기다 x에 몇 대입하면 이렇게 변하죠? x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얘로 변하죠. 여기가 이제 x가 있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평행이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2만 마이너스 평행이동 시킨 거죠. 그럼 얘를 이만큼 옮기고 1부터 4까지 접근했다가 되는 거야. 그 옮기기 전 몇부터 몇까지? y부터 2까지. 이거랑 똑같은 말이 있는 거지. 보인 놓쳤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얘는 간단, 얘는 세제곱대, 얘는 복잡. 복잡한 애가 이딴 식으로 생겼으면 전개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평행의 도시 얘를 간단하게 만들고 얘를 복잡하게 만들면 얘 1승, x니까 이러면은 이 항이 여기 전개가 4개 나오니까 4개 항을 전개한 다음에 조금 따로따로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항이 전개하면 몇 개밖에 안 나와요? 2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게 훨씬 편하다는 거야, 계산이. 그래서 이렇게 다룰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인티그랄 y부터 2까지 하고 x 4승을 2x 3승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훨씬 간단해지는 거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 친구를 우리가 예를 들면 fx가 만약에 x 4승 플러스 5x 3승 마이너스 7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애가 가정을 한번 해보자. 2차는 내가 그래도 안 줄게. 자, 그럼 이제 fx 마이너스 2 보이면 대입하면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겨요. 좀 끔찍하잖아. 그래서 얘도 평행이동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누구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옮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 fx, 앞에 x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x, 원래 이거였던 거야. 원래 x 플러스 2 fx였다고 가정을 하면 얘 이만큼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 확인했죠? 그럼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되겠다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몇부터 몇까지 적분이랑 똑같은 말이 되겠네요? 얘도 똑같이 y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니? 너네가 이거를 못하면 아까 내가 말했던 계산을 다 해야 돼. 그 계산 다 하고 있으면 시험 당연히 조진 거죠. 왜냐면 뭐 30초 만에 풀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 5분 동안 계산하고 있고 막 이러면 시험 당연히 조진 거지.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평행이동의 정답은. 이거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이거 써야 되는 상황 나왔는데 못 썼다? 그러면 일단 등급 하나 깔고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여기서 그만큼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돼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넓이 공식이에요. 넓이 공식은 2차 4개, 3차 3개, 4차 2개 정도만 우리가 합시다. 너무 많이 할 필요 없고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제 애들이 이거를 뒷반 애들이 먼저 이걸 했는데 테스트는 다 잘 보더라고요. 되게 쪽지 시험 봤습니다. 공식 2차 4개, 3차 3개, 4차 2개 이걸 시험 보면 시험은 잘 봐. 근데 문제 적용을 못 하더라고요. 언제 쓸 수 있는 공식인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 자, 일단 첫 번째 상황에 내가 다 적어줄게. 첫 번째 상황이 2차. 2차는 첫 번째 따라하세요. 2차와 2차 이하가 교점이 2개 있대. 2차가 2차 이하와 뭐가 2개 있대? 교점 2개 있대. 이렇게 해서 외우면 조금 잘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2차와 산수 함수. y는 몇, y는 b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따라서 2차와 1차
이건 몇 차, 몇 차? 2차, 2차. 자, 그랬을 때 이 넓이는 계산을 해보면 돼요. 두 점에서 만나는 이 넓이를 내가 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얘랑 얘, 이차함수랑 상수함수를 동시에 똑같이 평행이동을 시키면 넓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니까 둘 다 평행이동을 잘 시켜서 여기가 0,0이 되도록 평행이동을 잘 시켜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0이 된다? 원래 이 차이가 뭐였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럼 여기가 0이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평행이동 시키는 거야. 여기가 몇 콤마 몇이 되고 0,0, 여기가 몇 콤마 몇이 되도록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도록. 그러면 이제 이 함수가 완전 간단해지거든요. y는 하고 ax,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변할 거야. 그런 다음 0부터 몇 가지 접근하면 저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 0부터 베타 마이너스 알파까지 접근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면 이 넓이가 나올 거야. 그 식을 정리를 한 게 이거야. 따라서 6분의 절대값 a. 얘는 일단 모양은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어. 여기 숫자 분해하고 최고차는 계수의 절대값을 쓰고요. 그럼 따라서요. 교점의 차이. 사실 차이라고 할 거면 절대값 쓰면 되긴 한데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차이인 거야. 차이하고 몇 차 함수의 넓이 공식이라고 했지 이게? 2차 함수면 1 더 늘려서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 규칙이 있어. 그거 외우게 되게 편해. 그럼 3차 함수는 몇 제곱 공식, 몇 제곱인 공식이 될까? 신기하게도 진짜 4제곱 되게 계산해요. 4차 함수는 그럼 몇 제곱이 될까? 5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면 계산이 편하겠죠? 얘는 계속 절대값 A, 절대값 A 계속 들어갈 거야. 그리고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계속 들어갈 거고 여기는 규칙 나왔죠? 결국 이 숫자가 뭐가 들어가냐만 잘 체크를 하면 돼. 그거 외우기는 되게 편한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얘 증명을 했죠? 따라서 2차와 상수함수 교점부터 교점까지의 넓이는 우리가 6분의 공식 쓰면 된다고 증명을 내가 아까 방금 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친구도 따라하요. 빼기 함수. 내가 두 사이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위의식 빼기 아래식에 대한 빼기 함수의 종족분을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지웠네. F와 G 사이의 넓이 구하기.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뭐 따라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빼기 함수의 종족분. 이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빼기 함수 구분하면 되니까 진짜 빼기 함수와 X 사이의 넓이를 구해보면 되잖아요. 여기도 X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럼 따라서 2차 함수와 상수함수의 넓이. 그것도 몇 분의 하면 되겠네. 6분의 저 증명 우리가 했으니까 여기서 개꿀 하고 써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2차와 2차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땡땡땡에서 위의식 빼기 아래식의 빼기 함수의 종족분이 이 넓이가 될 테니까 빼기 함수 그려버리면 이렇게 또 내려가겠죠? 그럼 여기도 몇 분의 하면 되는 거야? 6분의. 근데 주의할 거 따라하세요. 빼기 함수의 2차항 계수.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시면 그럼 얘는 공식이 6분의 한 다음에 절대값 A가 아니야. 2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아니라 예절대값을 써줘야 돼요. 그럼 절대값 A-A 프라임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은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것만 조심하면 돼. 따라하세요. 빼기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그래서 그냥 외울 때는 귀찮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그 내용이에요. 귀찮으니까 그냥 하나만 그냥 씁시다. 그때 얘가 2차랑 2차의 관계일 때는 이 자리에 누구의 최고차항 계수를 써야 된다고요? 빼기 함수. 빼기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를 써야 돼. F나 G의 최고차항 계수 쓰면 안 되고 걔네들은 뭐 한 함수에? 뺀 함수. 빼기 함수의 2차항 계수 절대값 써야 된다라는 것만 주시면 하면 돼.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세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림을 그려줘야 되나? 아이씨, 귀찮아. 그림 그려줘. 좀 조금만 그리게 좀 많아가지고 기본 하나만 그릴게요. 따라서 2차와 0차 눈넓이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귀찮으니까 6분의 절대값 A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세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까지 괜찮나요? 2차 상수함수만 외웠다고 이때만 쓰면 안 돼. 이렇게 생겼고 2차 함수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1 여기가 뭐 3 이렇게 있고 y는 하고 x제곱을 땡길 때 y는 하고 마이너스 2x제곱을 땡길 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넓이가 봐봐. 몇 분의로 구할 수 있는 넓이에요? 6분의. 왜냐하면 따라서 2차와 2차이야? 교점부터 교점까지. 교점 두 개일 때 교점부터 교점까지 넓이. 그러면 몇 분의로 시작하면 된다고요? 6분의 최고차항 절대값인데 빼기 함수 조심하라 그랬죠. 2차일 때는
빼기 함수에 얘 최고차항에서 몇이고? 얘 몇이야? 빼면은 절대값이 몇인 거예요? 3. 그럼 3 해주고 얘네 둘의 차이 몇이에요? 얘 몇은? 1 답이에요. 조금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따라서 2차와 0차, 2차와 1차, 2차와 2차.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1부터 3까지가 아니라 x는 2 딱 그어버린 다음에 1.5 딱 그어버린 다음에 이 넓이를 구하세요 하잖아? 그럼 계산해야 돼. 우리가 6분의 1을 쓰려면 따라하세요. 2차와 2차 이하가 교점이 2개. 거기에다가 따라서 교점부터 교점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 공식인 거지. 여기 애매한 지점부터 이 교점까지 넓이는 공식을 우리가 외우지 않았잖아. 그런 공식이 궁금하면 유도민네가 쓰면 돼요. 난 안 할게. 이렇게 이걸 구해라 그러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바로 뭐 해버리면 된다고? 계산, 조금 계산하면 돼요. 인티그랄 1.5부터 3까지 얘가 위에 있는 식이죠? 빼기 아래식. 얘 계산 그냥 해버리면 돼. 그래서 공식 쓸 수 있는지 보고 되면 쓱싹, 안 되면 점점 더 계산 위로 붙이지 않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2차원까지 하고 좀 쉴 테니까 좀만 잘 따라와봐.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입니다. 예시를 넣었었는데 안 넣었을 것 같긴 한데. 자, 따라하세요. 동일한 두 넓이. 자, 동일한 두 넓이. 2차 함수에서 동일한 두 넓이가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두 개 정도가 있거든. 우리가 교점 두 개일 때 하고 여기 몇 분의 1로 구할 수 있는 넓이라 그랬죠? 6분의 1 했을 때 얘 넓이랑 똑같은 넓이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은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했을 때 요만큼 세로 펼쳐나 넓이가 똑같아요. 왜요? 증명해보니까 그렇더라 인 거야. 마찬가지로 반대편으로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해서 이 넓이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S, S, S로 똑같아요. 그래서 6분의 1로 구할 수 있는 이 넓이 있죠? 얘랑 동일한 두 넓이를 알고 있으면 계산이 편할 때가 많아요. 쓱싹 넘어갈 때가 많아.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합시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서 얘랑 똑같은 게 아니라 이번에는 6분의 1 넓이의 반, 절반도 같은 넓이가 있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1대 루트 3 여기가 P라고 친다면 루트 3P 떨어졌을 때 네, 요 넓이가 SS로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너네 헷갈리는 요거 하나만 일단 외워서 쓰시고요. 얘는 자주 나오고 얘는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알아놨으면 좋겠고 여유가 된다면 얘까지도 잘 쓸 수 있으면 되게 편할 때가 많아요. 막 남들 막 계산 5줄, 6줄 막 연립방정식 풀고 있을 때 보자마자 식세고 쓱싹 써서 바로 끝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알아놓으면 좋기는 해요. 따라하세요. 6분의 넓이. 6분의 1로 구할 수 있는 넓이죠? 동일한 넓이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갔을 때. 그리고 얘는 따라서 절반 넓이. 절반 넓이랑 같은 넓이도 있다고 했지. 몇 대 몇 하실 때? 이거 1대 루트 3 어디 들어봤죠? 3차원수를 성질에서 배웠잖아.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실제 증명도 그거랑 하기 제일 편해.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여기서 변곡점과 높이 같은 점은 여기가 P라고 친다면 요만큼이 몇 P가 되는 거예요? 중앙모사 범위 내용이었어. 그래서 3P였어. 자, 근데 우리가 여기부터 이 절반만큼의 넓이를 구하면 따라하세요. 축 아래쪽 넓이. 예를 들면 내가 여기를요 0으로 두고요 여기를 P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 넓이 구해라. 그럼 내가 이 넓이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정적분으로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F'이라고 둘까? F라고 두고 넓이 어떻게 구하겠니? 인티그랄 몇부터 몇까지? 0부터 P까지 누구 적분하면 F'X dx 하면은 넓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넓이랑 뭐가 반대로 나올까? 부호가 반대로 나와. 왜? 축보다 어디 있을 때니까? 아래에 있을 때니까.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내가 뭐를 붙여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넓이가 되겠지? 자, 그럼 얘는 하면 내가 적분 계산하면은 한 부정적분 fx 쓰고 0부터 p까지니까 누구 빼기 누구라고 쓰면 되겠네요. f(p-f) 0
이렇게 되겠죠. 이게 넓이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1대 루트 3만큼 갔을 때 여기가 P, 여기 루트 3P 이 넓이를 구하잖아? 그럼 이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얘는 루트 3P, 아니 P부터 몇 P까지? 3P까지 정축분한 넓이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P부터 루트 3P까지 F 프라임 X dx 이거 생략할게. 계산하면은 F 루트 3P 마이너스 F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 넓이 마이너스 어디 갔어요? 마이너스니까 이 순서 바꿀게. 바꿔서 F0 마이너스 F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 두 개씩 모양을 비교를 해보면 마 FP, 마 FP 똑같지? 근데 F0이랑 F 루트 3P 여기 F0이 F 루트 3P가 어떤 걸 알고 있어? 따라서 분목점과 높이 같은 점. 이거 못 쓰는구나. 이거 쓸 수 있으면 이것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1대 루트 3 쓸 수 있어야 돼 이거. 높이 같은 점이니까 y좌표는 어때요? 같으니까 얘랑 값이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에다 똑같은 거 빼면 결과가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다. 같다 해서 루트 돌려비가 어떻다. 나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기는 해. 근데 이거를 증명을 안 하고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너희가 아유 저는 못하겠어요. 다 계산하세요. 근데 그럼 너네가 그만큼 시간이랑 점수를 손해를 보는 거 스스로 감수를 해야 돼. 자, 얘는 그 다음 상황은 1번 상황이랑 좀 비슷한데 1번은 따라서 2차와 2차 이하가 교점이 두 개일 때 교점부터 교점까지 그런 넓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다음 3번은 따라서 2차와 2차 이하가 접할 때 접할 때는 교점이 몇 개일 때랑 똑같은 말일까요? 교점 한 개 접할 때라고 쓸게요. 지금 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따라서 2차와 0차 2차와 0차가 접할 때 2차가 몇 차가 접할 때? 1차, 2차가 몇 차가 접할 때? 2차. 저 첫 번째 것만 증명하면 나머지는 다 끝날 거야. 왜요? 그러면은 또 내가 무슨 함수 배워볼까? 빼기 함수. 그러면 여기서 접하니까 빼기 함수는 x축에 접한다. 그래서 요 넓이가 s야, 요 넓이가 s야. 이렇게 해서 저거랑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버릴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에서 둘이 접한다고? 빼기 함수도 x축에서 여기 알파에서 x축을 접할 거야 해서 s야? 그럼 여기도 뭐가 될 거야? s가 되겠죠. 왜요? 하면은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빼기 함수의 정적분과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거 첫 번째 내용이었죠. 두 번째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것만 증명하면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 번째 따라서 2차와 2차 이하가 접할 때 이것도 아무 때나 무조건은 아니고 따라서 접점부터 y축의 평행한 선분까지 1대1 넓이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예를 들면 2차 함수 이렇게 있고요. 1차 함수 이렇게 있어. 그때 이 접점부터는 맞는데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y는 뭐 마이너스 x를 땡겨서 이렇게 됐을 때 요 넓이 구하세요 하면은 여기는 이 공식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따라하세요. 2차와 2차 이하가 접할 때 따라하세요. 접점부터 y축의 평행한 선분까지. 보통 이렇게 y축 평행한 선분을 짜라서 얘만 구해야 돼. 그럼 얘는 이제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 따라 보여줄게요. 밑변, 높이 이렇게 되고 신발끈 공식 이렇게 되고 편할 대로 쓰면 돼. 우선 따로따로 구해야 된다는 거. 제약 조건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얘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차랑 0차, 1차, 2차 다 되는데 가장 그리기 편한 2차와 0차를 그릴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2차와 1차. 왜냐면 따라서 접선과의 넓이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해요. 자, 근데 일단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여기부터 y축 평행한 선분 딱 끊었을 때 이 넓이에 대한 내용이지만 여기까지 괜찮나요? 얘는 모양 거의 똑같아. 근데 이 분모만 달라요. 몇 분의로 시작한대요? 3분의 하고 절대값이 마찬가지로 2차랑 2차면 이 a 자리는 따라하세요. 빼기 함수의 2차 한계수 를 써야 된다는 것만 조심하면 돼. 차수가 똑같은 걸 뺄 때는 알파 베타라고 치면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그래서 따라 6분의 3분의 이렇게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이거는 못 쓰면 되게 대참사나는 거야. 왜냐? 넓이 구하시면 되는 두 가지 넓이를 적어놨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뾰족한 요 넓이를 물어볼 때가 있고, 아니면 얘랑 얘를 더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할 때가 있어. 이때 누구를 물어보든 얘는 이 공식 못 쓰면 대참사 나는 거야. 왜냐? 이 풀이 과정 아마 제대로 풀면 10줄 넘어갈 거야. 한 줄만에 계산 쓱싹 할 수 있는 거 10줄을 막 계산 개같이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 당연히 무조건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얘는 일단 두 가지 넓이를 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걸 색깔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줄게요. 이 증명은 너무 계산 과정, 증명 과정도 길거든. 얘는 생략을 할게요. 따라하세요. 밖에석은 두 접선. 아이씨. 밖에석은 두 접선 이렇게 그려진다 가정합시다. 그때 그 두 접선과 이는 여기 넓이. 자, 얘 같은 경우는 적분 계산하면 끔찍한 일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 한 접점을 알파, 한 접점을 x좌표가 베타일 때라고 두면 어떤 특별한 성질도 있느냐면 이 밖에점이랑 이 두 접점이랑 x좌표 차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중간 지점이 나와야 돼. 이분에 플러스 베타. 왜요?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 지금 왜 그렇게 커터라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두 개의 넓이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뾰족한 이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따라서 12분의 12분의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절대값 A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여기 넓이 구해라 그러면 따라서 2차, 1차. 여기는 몇 분의로 할 수 있는 거네? 6분의. 그것도 6분의로 따로 구하고 12분의 9에서 더하면 통분해서 계산하면 이 빨간 부분이 나오겠죠? 통분해서 계산해봤더니 빨간 부분은 4분의 1이더라. 왜요? 그러면은 여기가 12분의 여기 6분의 둘이 더하고 통분해서 계산하니까 여기 막 써야 되는 거야. 얘는 유도 과정이 간단해요. 요게 힘들지. 사실 예를 들어서가 이런 게 나와요. 1 3 K 이렇게 돼서 이 넓이 구하시오 이렇게 되겠어요. 보자마자 쓱싹 할 수 있어야 돼. 몇 분의 뾰족한 넓이 12분의 하면 되겠죠? 그럼 최고차항에서 절대값 몇이고 1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x좌표 차이의 몇 제곱? 세제곱인데 얘를 모르겠네. 그럼 원래 어떻게 되냐면 따라하세요. 밖에서 그은 접선. 여기 중간고사는 내가 있어요. 따라서 평균 수면. 그래가지고 여기 t, fp 밖에점 여기는 3,5라고 치는 평균 수면 해가지고 그 3차 방, 2차 방정식 풀면 여기 k 값을 구할 수 있게 될 텐데 말했죠? 따라하세요. 밖에서 그은 접선. 얘네들 x좌표 차이가 어떻다고요? 같다. 그래서 얘가 중간 지점이 나오는 건 신기한 게 되고, 여기 1, 3분 차이가 몇이에요? 2. 얘랑 얘의 차이가 몇이어야 된다? 2에서 여기 몇이다? 이렇게 하면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고 바로 쓱쓱 쓰라는 얘기예요. 얘랑 얘 x의 차이가 몇이에요? 4의 몇은?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3분의 16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이걸 안 쓰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일단 이 접선 L1, 이 접선 L2라고 볼게요. L1 구하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뭐라고 합시다. 뭐 여기는 3대 x 때 9 더하기 9 더하기 이렇게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나볼게. 자, 그러면 일단 근데 요게 위치난다 해가지고 식 검증을 해야 되네. 2, 3, 5 대입하면 45. 어림도 없네요. 잠깐만요. 1 대입하면은 9. 뭐 이따가 치자. 뭐 이따가 저 숫자 맞추기 좀 귀찮다. 뭐 이따가 치자. 제가 뭐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평변은 순변에서 이 친구를 구해야 돼. 그럼 평변은 순변에 이걸 3콤마 먹을까? 알파로 둘까? 그러면 밖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t, t제곱 풀 3t로 이렇게 된 다음에 평변은 순변은 적방에 대입하는 상관없어요. 3콤마 알파로 봅시다. 그럼 난 적방에 대입할게요. 뭐 알파는 하고 f't니까 2t 풀 3 x 마이너스 t니까 이제 3 마이너스 t 플러스 f
이제 이거부터 계산을 해야 돼. 땡땡땡 계산하면 이거는 뭐 문제 숫자가 알려줬다고 합시다. 이거 풀면 따라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건 나오겠지. 그래서 열심히 계산해봤더니 t는 5다 이제 나오고 여기 나오겠네. t는 5란 게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1 알고 있었고 5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이 적분을 이제 구하게 된 거죠. 그 다음 뭐를 해야 되냐?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려면 따로따로 구해야 돼. 위에식 빼기 아래식 따로 구해야 돼. 위에식 빼기 아래식 따로 구해야 돼. 그러면 얘 어떡하나요? 인티그랄 1부터 3까지 위에식이니까 x제곱을 3x 프로 에다가 이 아래식 L1 얘 방정식 코스 얘를 구한다면 빼야 돼. 얘를 구해야겠죠? 마이너스 하고 y는 하고 f'1 하면은 5. 계산부터 뭔가 이상하죠? 뭐 10을 내가 이상하게 막 써서 그래. 아무렇게나 써볼게. 그러면 뭐 이 숫자 안 맞지만 좀 맞다고 치고 한번 써볼게요. L1 따로 보야겠네. L1 하면은 f'1이니까 2, 3, 5 x 마이너스 1 플러스 f1 마이너스 2 dx 이거 계산하면 요거 넓이 구하는 거야. 빨간색도 구해야 돼. 빨간색 넓이 어떻게 구해요? 하면은 인티그랄 3부터 5까지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니까 x제곱 뺄 3x 빼고 마이너스 한 다음에 여기 적방 L2 구해야 돼. 적방 L2 구해서 L2를 넣어야지. L2하고 dx 계산을 한 다음에 따로따로 넣은 걸 더해주면 나오는 거야. 암산컷하고 쓱싹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걸 계산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나마 중간중간에 조금 생략했잖아요. 얘는 무조건 너네가 가끔 나와. 근데 이걸 가끔 나왔는데 하필 그거를 계산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시험 개 조진 거야. 그거는. 아니 이 문제 그냥 버리던가 풀지 말고 버리던가 아니면 쓱싹하고 풀던가. 왜냐면 이거 풀다가 다른 거 못 풀면은 점수 한 10점 날리는 거랑 똑같을 거야. 계산도 길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있고. 자 그래서 2차 함수는 공식이 4개가 있었어요. 따라하세요. 2차와 2차 이하 교점이 2개 교점이 2개일 때 따라서 교점부터 교점까지 넓이를 구한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따라서 동일한 두 넓이 해서 얘의 넓이 6분의 1로 구할 수 있는 이 넓이 있지. 얘랑 똑같은 건 얘네 둘 양교점에 x축 차이를 두 조각으로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한 조각이나 왼쪽으로 한 조각 더 갔을 때 그만큼의 넓이가 신기하게도 어떻더라? 같더라. 종족분해서 계산해보면 같더라가 나왔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절반이랑 똑같은 거는 따라서 1대부터 3 이거는 지금 못 써도 괜찮긴 했는데 이거 있으면 계산이 존나 편해지긴 해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2차와 2차 이하가 교점이 1개 또는 뭐 할 때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접할 때 그때 따라서 접점부터 y축을 평행한 성분까지 이렇게 끊었을 때만 이 공식을 쓸 수 있고 그 외에는 계산을 따로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3분의 1로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 따라서 밖에서 그 은두접선 과의 넓이 fx와 L1, L2 이 셋이 이루는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럼 몇 분의 1로 하면 된다고요? 12분의 삼각형을 구하려면 몇 분의 4분의 이 숫자만 따로 좀 외우면 돼. 몇 가지가 되나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근데 이 상황이 아니다? 그럼 다 계산 과감하게 계산 때려박을 수 있어야 돼. 그럼 2차 함수 공식 막 40개 아니잖아. 몇 개밖에 없어 지금? 4개지. 그럼 2차 함수 적분 계산해라 그러면 이건가? 그러면 안 사고 이게 아니네? 그럼 종족분 계산 바로 그냥 판단 한번 하고 계산할지 보실지 결정을 해주면 돼요. 쉬었다가 3차 4차 한번 봅시다. 잠깐 쉬세요.